지금 제가 이게 전쟁 추경이냐 아니냐 뭐 논쟁이 있지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당시에 그때 202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너지 가격이 이제 올랐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2022년도 동일한 물량을 수입할 때 거의 가격이 한 2배 됐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 그때 표현들이 언론에서 보는 게 에너지 위기, 네. 경제 위기, 무역 적자 이런 단어들이 동시에 회자됐었고요. 네. 또 그 당시에 한전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한전의 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때 201조 2023년인가 24년인가 그때 뭐 논쟁이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위기에 관한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한 고민과 우리가 서로의 상황 인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오늘 어제 IEA고 IMF 세계은행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에 대해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세계 에너지 시장 역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이 연관돼 있는 이 충격을 다 받고 있다. 그리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적으로 수입을 주로 하는 한국이나 일본은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기존에 예상할 수 없는 거였고, 그다음 IEA에서 또 최근에 그 이야기한 거에 하면 이번에 이란 사태, 중동 사태는 1979년도 2차 석유 파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한국은 영향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상황이 거의 비상 경제 상황인데 이건 지금 전쟁이란 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경제 충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상황 인식을 보다 적나라하게 국민들과 공유하고 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 주재로 해서 비상경제점검회의 하고 있고요.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비상경제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수시로 경제장관들하고 공급망이라든지 생활물가, 민생물가 점검반을 만들어서 품목별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국제 LNG 가격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LNG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에 대한 LNG 봉사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국제 시장의 가격이 그 2배 이상 폭등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한 1년 이상 고생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질문들이 뭐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아니 중동 사태 이후에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 해서 시나리오가 산업연구원에서 다양하게 분석을 했었던 건데 네. 단기 대응은 한 달 정도. 근데 이미 단기 대응은 2월 지났습니다. 28일부터 해서 한 달 지나버렸습니다. 네, 네. 이미 단기 대응은 시나리오가 다 없어진 거고 두 번째 중기 대응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네. 근데 지금 실제 중기 대응이 실제 이대로 될 거냐? 오늘 트럼프 아침에 오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한 거 보면 이미 중기 대응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실제 이제 장기 대응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장기 대응이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망이나 수출이나 전반적인 경제에 구조적 충격을 주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구조적 충격이 실제 단엄한 구조적 충격이 실제 어떻게 우리 경제에 속속들이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석유로 이렇게 석유로 파생되는 그 연관 제조가 한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이 다 지금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그 생활 쓰레기 봉투까지도 저희들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인트 가격을 또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곳곳에 지금 이제 주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대체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거, LNG를 최대한 확보하는 이런 노력까지 기울이면서 또 품목별로 그 공급의 어려라든지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 안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간 더 진행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컨텐츠 플랜을 계속 매일 점검하고 이렇게 국제 세우고 유가가 있다는 $200까지 갑니까? 뭐 그건 진짜 제가 무슨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면은 $150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까? 뭐 그런 부분 그런 질문들이 예. 지금 수시로 이제 받는 거죠, 저희들이. 네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이게 장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면 네. 올해 전 산업 생산 원가가 9.4% 올라갑니다. 그러면 9.4% 올라가면 이것에 기초하게 되면 이
9.3%가 안 되는 많은 기업들은 도산해야 됩니다. 네. 상황 자체가. 네. 그래서 저희가 중동 TF라고 해서 따로 TF로만 특이로 이름을 바꿨지만은 여러 기업들, 중소기업 또는 상공회의소, 코트라 다양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절절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타격이 오고 이제 사업을 어떻게 접어야 되냐, 구조조정해야 되냐. 그다음에 제가 어제 여천 산업단지를 방문했었습니다. 네. 거기서 직접적인 그 민원들이 많이 제기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가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 이야기가 생각보다는 빨리 추경을 제안해서 그건 좀 다행이다. 근데 하려면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실제 지금 상황에 맞게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각종 산업급 이 공급망이나 이제 체인별로 네. 나서는 피해가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쪽에 뭔가는 좀 도움이 되게 하는, 그리고 특정 분야가 독박 쓰지게 않게 하는 것. 지금 네. 우리 경제 주체는 모두가 다 그 부담을 안게 되어 있고, 네. 그러면 정부가 부담 안 질 거, 기업이 할 거, 소비자가 안 질 거, 이걸 서로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네. 이번 추경 논의는 사회적인 그 합의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진정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네. 부득이하다. 네. 그리고 특히 시나리오별로 보면 더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국민들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입을 닫고 꽉 입 닫고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위기의식이 좀 있고. 예, 정부는 지금 입 다물고 있지는 않고요. 품목별로 산업부 같으면 품목별로 담당자를 다 정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부처별로 자기 소관 물가 그리고 공급망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종합해서 빨간불, 파란불, 뭐 노란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호등처럼 운영하면서 이 어떤 부분은 공급 애로를 해결해주고 어떤 부분은 또 물가가 올라가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뭐 저희들이 뭐 재정 보조를 해준다든지 또는 기업이 어떻게 또 이 그 애로를 해결할 수 있게 뭐 그 자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 부처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격상돼 있는데 네. 격상된 의미가 국민들에게 다 공감되고 있지는 않다. 네. 설명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